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특수학교 초등 교육과정 B 내용입니다. 자, B 내용에서는 뭐 물어볼 거 물어본 것 같습니다. 1번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 관련된 내용인데 문항 1번에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의 인식의 용이성이 근거예요. 그러면 인식의 용이성이 근거하라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용이성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떠올려야 되겠죠. 첫 번째, 대체 텍스트. 두 번째, 멀티미디어 대체 콘텐츠. 세 번째, 명료성.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쓰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웹 접근성, 웹 컨텐츠 선택 및 제작 시 기획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 한 가지를 쓰세요. 자, 여기서 명료성을 제외하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결국에는 대체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대체 컨텐츠 중에 쓰는 게 되는데 이걸 누가 못 쓰겠습니까? 자, 기획 같은 경우 눈에 띄는 게 뭐죠? 자, 기획은 시각장애 학생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에게 이렇게 그림만 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네,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대체 텍스트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니은. 자, 니은은 청각장애 학생이고요. 청각장애 같은 경우 지금 원래라면 보청기를 통해서 뭔가 들을 수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소리 같은 경우 아예 안 들린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런 애들에게 자막, 대본, 수화 같은 경우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접근성 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건 중등은 당연히 표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냐 이거지. 기대 효과. 이걸 했을 때 뭘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수업 때 그렇게 얘기했던 기대 효과가 또 나왔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영체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한 손으로 키보드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워드 프로세서의 단축키를 활용해서 문서 작성하는 것을 지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도할 사항이 있나요? 운영체제의 키보드 기능 설정을 방법을 지도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이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윈도우 키를 누르면 설정이 있잖아요. 설정을 누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접근성에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디귿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기가 어려울 때 하나의 키를 미리 눌러놓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기능의 키도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 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고정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정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키를 눌러 바로 키 사용하기 이렇게 하면서 키 하나 누르면 바로 고정키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문제 보면 2번 리을을 가능하게 하는 세부 기능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필터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운영체제를 살펴보시면 필터키 기능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같은 키를 여러 번 누를 경우 추가 키를 인식할 때까지 바운스 키 켜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키 입력을 인식할 때까지 대기되어가는 느린 키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를 길게 누르는 경우 반복된 키 입력을 지연하기 위해 반복 키 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필터 키의 구체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 바운스 키 같은 경우에는 키를 같은 걸 여러 번 이제 누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놓으면 한 번만 이렇게 인식을 해요. 한 번 인식하게 되잖아.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느린 키 같은 경우에는 한 손을 쓰면 당연히 Alt 누르고 탭을 누르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를 길게 누를 거고 반복된 키 입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복 키 켜기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눌렀을 때 일정 시간만큼의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그 입력된 키를 무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자, 원하는 자판을 바르게 누를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손으로 이렇게 키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한 손으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Alt를 누르고 탭을 누르거나 Alt를 누르고 D를 누르거나 이거 원래라면 엄청 빠른 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렇게 키 입력을 인식할 때까지 대기 시간을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0.1초라든지 1.4초라든지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조금 더 천천히
편안하게 누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중등에서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키의 하위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가 새롭게 나온 내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미음에 들어가 말을 쓰고, 자, 미음이 어디 있냐? 미음이 위에 있죠. 여기 보시면 저희 반 학생은 머리 제어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 키보드 사용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대신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리를 제어합니다. 자, 컴퓨터 운영 체계에도 내장되어 있어 구동도 용이하고 다른 대체 마우스와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키보드를 대체하는, 다시 말해서 대체 키보드 중에 하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키보드 중에서 OS에도 내장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뭐다? 네, 화상 키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상 키보드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뭐 한다고? 마우스 등을 이용해서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비읍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하죠. 자, 비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조수와 인체공학 키보드 활용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지원 교육은 어디에 포함해야 되나요? 보조과 기기 지원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에 하나로서 비읍을 작성할 때 포함해야 됩니다. 비읍은 개별화 교육 계획이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조스, 인체공학 키보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책에 다 언급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좀 생각해서 쓰는 문제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2번 1. 가의 A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활동 유형을 쓰고, 일상생활 활동 유형은 크게 두 가지죠. 기본과 수단. 근데 지금 A 내용을 보면 본인의 방을 스스로 청소하고 간단한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혼자 지하철 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수단이잖아요. 수단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 이동하는 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내용 같은 경우는 수단적이라는 내용으로 쓰시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번 문제 생각해야 될 내용이 1번에 2번 이 내용인데 나의 기획의 이유를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기획.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민호의 발달 연령보다 생활 연령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쓰라고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할 건 이 생활 연령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과정에 관련된 접근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달론적, 하나는 환경적 접근, 즉 생태학 접근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기능적 기술을 교수를 해야 됩니다. 이 기능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도 필요하고 미래도 필요한 기술이면서 내가 안 하면 남이 해야 될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왜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할 때 발달 연령이 아니라 생활 연령을 고려해야 되냐면 생활 연령을 고려해야 현재 민호가 갖고 있는 주변 맥락들 중에서 얘가 배워야 될 기능적 기술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쓸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생태학적 접근과 관련된 주변 맥락을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변 맥락을 고려해야 지금 당장 필요하고 미래에도 필요한 기술인 기능적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연령과 관련해서 생태학적 접근 을 연결해가지고 이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능적 기술을 가르치려는 이유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1.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지원 요령을 쓰고, 자, 니은 이렇게 돼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민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물이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자연적 지원과 서비스 중심 지원이죠. 제가 농담을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안 줘도 되는 사람, 이거 자연적 지원,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서비스 중심 지원. 근데 친구 같은 경우는 부탁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지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전제 중에서 나의 디귿에 해당하는 개념,
자, 수업 시간에 배운 기능적 기술을 실생활에 모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누가 보더라도 제로잖아요. 이거 영수 추측이죠. 그래서 영수 추측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온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지적자의 문제를 보면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 내고 가쪽에 있는 걸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나의 리을과 비교해서 자, 나의 리을이 과제분당 학습 직소 1이죠. 그리고 미음의 역과적인 이유 STAD잖아요. 알다시피 이 과제 분담 학습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개인 평가와에 따른 뭐 한다고? 개인 보상밖에 안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STAD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평가도 하고 보상도 하고 플러스 뭐 한다고? 집단의 평가도 하고 보상도 하죠. 물론 이 평가할 때는 향상점수를 이용하겠지만 자, 미음이 효과적인 이유를 보상 측면에서 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원래 개인밖에 없고 이 개인의 집단이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 즉 협동학습의 구성요인 중에서 긍정적 상호 의존성이 커지죠. 특히 어느 부분이? 보상 부분이. 그래서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 긍정적 상호 의존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깝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 집단 보상도 들어가서 이렇게 민영에 더 효과적이다 쓰시면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보상의 의존성이 늘어난다. 즉 긍정적 상호 의존성 중에서도 보상의 의존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됐죠? 그리고 이걸 얘기할 때 어떤 것도 이제 얘기하면 조금 더 좋냐고 하면 이것 때문에도 좋겠죠. 요구사항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 됐죠? 그래서 미음이 효과적인 이유를 보상 측면에서 쓰시면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번 나의 비입에 해당하는 장애용어 기술 써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용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알기, 권리에 대해 알기, 의사소통, 리더십. 자, 그러면 비읍 내용을 보시면 민호가 집단의 구성원으로 협동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집단의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참여하는 건 어디에 해당한다고?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더십에 해당하죠. 이거 의사소통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의사소통은 아니죠. 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의사교환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다더라. 그래서 리더십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될 쓸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솔직히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래서 아쉬워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은 1번. 가의 A에 나타난 자폐성 장애의 인지적 특성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딱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성 장애 인지적 특성이 하나 떠올리죠. 뭐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이 떠올립니다. 근데 늘 얘기했지만 이 중앙 응집 능력과 결함과 똑같은 현상으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자극의 과잉 또는 자극의 과다 선택이라는 내용도 언급이 되잖아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 유특 문제가 이렇게 혼돈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자극의 과잉 선택이라고 답을 쓰라고 하면 지각적 특성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인지적 특성을 쓰라고 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 특성 3가지밖에 없죠. 그 3가지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이건 너무 쉬워요. 나의 기획에 해당하는 가외자극 촉구 예를 쓰라고 하는데 가외자극 촉구 같은 경우는 원래 변별 자극에다가 추가적으로 자극을 더 주는 거죠. 학생이 신발장에 신발을 제대로 놓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 신발장에 놓을 수 있도록 학생 이름을 붙여주든가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잖아.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초과적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다음 바로 3번을 볼게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쓰면 정답이고 저렇게 써도 정답일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으면 아시겠지만 이 시각적 일과표, 시각적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하위 유형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티치에 본다고 해서 티치에도 시각적 일정표 하위 유형이 2가지가 나오잖아.
근데 지금 이게 TT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의 구조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승희 선생님 책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구조화를 얘기하면서 시간의 구조화, 이 시간의 구조에서 쓸 수 있는 시각적 일정표를 두 가지를 냅니다. 하나가 일일 일정표, 또 하나가 작업 일정표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지금 디귿과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라고 하잖아. 자, 디귿. 동호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가방을 메고 집에 가겠다고 해요. 이거 뭘 알려주면 된다고? 일일 일정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뭘 할 것인지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을,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복도를 선택해요. 보통 급식 시간 또는 뭐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해야 될 일 또는 과제에 대한 일정표를 작업 일정표, 워크 스케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알려줄 수 있다고? 네,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글로 쓰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 일정표의 하위 유형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깝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각적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책에 따라서 하위 유형들이 꽤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여기 리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책에 찾아보시면 활동 내 일정표, 활동 간 일정표 이런 것도 나와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활동 내 일정표, 뭐 활동 간 일정표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이 디귿과 리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서도 답은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됐죠? 그래서 3번 같은 내용은 특히 이거 같은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내기 싫구나. 자, 1. DSM-5 근거에서 가해 A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명을 써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뭐 뒤에 나오는 것처럼 협박하고 망가뜨리고 그러잖아요. 뭐 이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품행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1번은 네, 초과적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번에 보면 니네들하고 할 상황 이야기 문장 유형을 쓰라고 하죠. 야, 문장 유형 쓰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반려견 돌보기 사회적 상황 이야기 스크립트 초안 일부.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살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강아지가 반갑다고 꼬리치며 나를 자꾸 따라온다. 강아지가 내 앞에 앉아있고 나는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이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을 설명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왜 이렇게 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3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초과적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3번에 2번을 볼게요. 리을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하는데 리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사회적 상황의 자료를 활용해서 지우가 반려견 돌보기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며 안내. 그리고 횡단 교육서를 만들고 규칙을 실천할 때마다 리을을 해서 제공하면 효과적임. 이 리을 내용을 보면 책마다 설명이 좀 틀려요.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규칙을 실천할 때마다 즉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성공을 하면 뭐 해준다고 보상을 해줄 수 있죠. 또는 책에 따라서는 강화를 해준다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또는 강화를 쓴다고 하면 정답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물어볼 거라면 저걸 내지. 행동계약서 관련해서 뭐 많잖아. 구성요소를 쓴다고 하든지 장점을 쓴다고 하든지 이걸 냈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여튼 4번은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쓸 내용은 없다더라. 자, 그리고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을 재탕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5번에 1번 1. 가를 참고해서 민수에게 필요한 자세 보조기를 쓰고 여기서 말하는 자세 보조기기는 서기 자세 보조기기를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민수 같은 경우에는 몸통과 사제 조절 능력이 어렵고 그리고 선을 활동 시에는 필요한 자세 보조기가 필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머리 가누기가 어렵다고 돼 있죠.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스파이 스탠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롬과 스파이 스탠드를 구분할 때 머리 조절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구분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프론, 안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스파이를 쓰면 되겠지만 뭐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을 본다고 하면 확실히 스파이 스탠드로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나왔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기획을 바탕으로 민수의 의사소통 발달 단계 쓰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웃긴 게 이 의사소통 발달 단계는요 어디 책에 나오냐면 대부분 중도 책이나 지체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혜경 선생님 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혜리 선생님 책들 있잖아. 그 책에 보면 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3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 전의도적 의사소통 단계, 두 번째 의도적 의사소통 단계, 그리고 세 번째 언어적 의사소통 단계 또는 전의도적, 의도적 하이픈 비상징적 그리고 언어적 하이픈 상징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강혜경 선생님에 나와 있는 이 단계가 나와 있고요. 이 단계에서 전의도적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학생이 뭔가를 하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걸 의사소통 의도로 보고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의도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얘가 뭔가를 나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나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상징으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기 힘든 거. 그리고 언어 상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민수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상황에서 거 등을 소리를 내거나 가지고 싶은 문구를 쓰면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표현한다. 이거는 분명히 뭐 한다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적 의사소통 단계 또는 의도적 하이픈 비상징적 의사소통 단계를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은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3번이 중요한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보면 뭡니까? 이거 선택하기예요. 근데 선택하기인데 이게 만약에 선택하기가 돼버리면 여기서 질문했던 이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 기술 중에 하나가 선택하기다? 아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책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 책이나 중도 책에서는 이 내용이 없지만 제가 이건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찾아본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 논문들이 대부분 중도 중복 장애와 관련된 AAC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그 논문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의사소통 기술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 학생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청자잖아요. 청자 입장에서 의사소통 기술이 두 가지 크게 하나가 반응하기. 또 하나가 다른 게 있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비슷합니다. 공동주의 집중에서 반응하기가 시작하기가 있잖아. 책에 따라서는 이게 시작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반응하기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제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할 거고, 이거 논리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얘 반응이 별로 없잖아.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고? 지가 좋아하는 거 중에 하나 주고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학생이 뭔가를 고를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선택하기라고 했을 때 이 선택하기가 과연 의사소통 기술이냐 물어보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의미로서 반응하기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논문을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반응하기가 시작하기가 의사소통 기술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번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지. 자, 그리고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한 측면은 있지만 일단은 상식선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은 1. 가의 A를 고려해서 특수전동 휠체어를 운행하기 위한 보조와 기계를 쓰라고 하죠. 자, A 내용을 볼게요. 자, 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근육, 운동기능, 분류체계 5단계 속함. 이거 같은 경우는 딱 이런 수준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현재 스캐닝 기법을 이용해서 보안 대처했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특수전동 휠체어를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따지고 본다고 얘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굳이 쓰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스캐닝 기법이 있잖아요. 이 스캐닝 기법이 있고 휠체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전동 휠체어를 쓰는 기기가 뭐가 있다? 조이스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정답은 조이스틱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왜 아무것도 못하고 스캐닝을 사용하는데 이 조이스틱을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의 여지는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본다고 하면 조이스틱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위에 보면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야? 여튼 개인적으로는 이거 말고도 소위 말해서 스위치의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 스위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 스캐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위치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상식성에서 조이스틱이라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상식선에서 정답은 조이스틱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스캐닝 때문에라도 저는 스위치 종류 중에서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스위치 종류 중에 쓰라고 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뭘 물어봐야 되냐면 스위치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상식선에서는 조이스틱이 맞을 것 같다. 자 그리고 2번 나의 기익으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 기익이 뭐다? 건강장애. 저는 이 문제 내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이 낼 거라면 그걸 내지 중도중복장애를 내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장애는 숫자가 나오죠. 3개월 이상 3개월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2번에 1번은 초과적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번 내용을 보시면 B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원시 반사 유형을 써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세 반사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 뭐로 반사, 논란 반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놀랐을 때 고개 들어졌을 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게 모로 반사였죠.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간 동안 지금 2023학년도 교육과정 AB 초등 내용을 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초등 문제 어렵진 않습니다. 이상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 이상한 문제들이 소위 말해서 생각하는 문제가 였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거 그리고 조금 더 근거가 부족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등해야 될 건 답보다는 뭐 해야 된다? 어떤 컨텐츠가 나왔는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